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시작이네요. 우리 2차 시험.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해보죠. 자, 우리 헌법책은 그 어떤 책보다 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기출된 지문들이 최근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책을 집필할 때 최근 것은 반영을 그 당시는 못했거든요. 최근 것 말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최근 것은 여러분 나중에 그 우리 알짜 할 때 또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요 최근 것은 심판례 정리할 때 해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 책 내용을 먼저 다 끝내고요. 그리고 프린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프린트 하나 드린 뒤에 5년간의 판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 프린트 하나 드릴 때 좀 추가할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혹 있으면 반영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반복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다가 혹 틀리거나 뭐 맞춘 것도 헷갈리는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있거든요. 잘 찾으시면 다 있습니다. 혹 없으면 옆에다가 가필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 책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최종 마무리 할 때 원래 최종 마무리 할 때는 제가 이 책으로 한 권을 이론서를 가지고 가려고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 최종 마무리 할 때 1차는 이런 프린트를 하나 드렸는데 이번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최종 마무리 할 때는 여러분 형사소송법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 책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이제 시험에 넣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만 찍어서 빠르게 넘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게 여러분 눈에 훨씬 익어 있으니까 더 빠를 겁니다. 어차피 프린트를 하나 줘도 그 프린트는 처음 보는 내용을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봤던 내용을 보는 게 더 빠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필되어 있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확실히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그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자료를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 문제 많이 풀어 보시고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제 뭐 동료 강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에 법원직에 오래 강의했던 강사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래 이번에 그 헌법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으냐, 그리고 법원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 법원직 수준이다, 법원직과 딱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번 1차 시험도 준비할 때 우리는 법원직하고 같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그 법원직이 뭐 9급에 준하거든요. 물론 이제 부처는 다르지만 그리고 승진 문제 있죠. 승진, 우리 경찰 승진, 이게 법원직하고 사뭇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 딱 그 정도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수준도 높은 수준입니다. 법원직도 헌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네들은 그 오랫동안 8과목이나 법과목을 공부하는 직렬에서 물론 다 법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법과목을 가장 많이 그 시험 보는 게 법원직이잖아요. 그래 그네들도 헌법이 어렵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형법이나 소송법 조금 공부하는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다룬다는 것이 법원직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법원직 헌법을 강의했던 분이라 한번 제가 들어봤더니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동일합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책을 쓸 때 기출문제 한 3권 정도를 놓고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그게 뭐 변시든 뭐든 간에 그 지문들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변시든 7급이든 법원직이든 실제로 나오는 지문은 대동소이하다. 그렇습니다. 실제 보면 여러분 기출문제집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지문들이 각 직렬들마다 지문들이 거의 동일하죠. 약간씩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출 지문이 여러분 책에 다 있다는 겁니다. 거의 동일한 지문이요. 동일한 표현으로. 그리고 그것이 기출문제집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도별도 OX를 가지고 갈 건데요. OX를 가지고 갈 겁니다. 진도별 때 OX를 가지고 갈 건데 그 OX가 이번에 그 여러분 그 1차 때는 OX를 날아들었는데 그걸 열심히 본 친구는 거기서 다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열심히 안 보셨죠. 일단 이번에는 OX를 가지고 하나씩 지문을 또 정리해 볼 거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봤던 그 느낌과는 또 다를 겁니다. 기출문제집은 답이 나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쉽게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문 한 개 한 개 OX를 정리해 보면 또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라는 대로 이번에도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룸 문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으면 또 제공할 거니까 또 스터디 하는 친구들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터디를 여러분에게 맡겼더니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한번 강구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도움되게 한번 이끌어 가볼 테니까 나중에 클래스룸하고 여러분 그 스터디하는 그런 방을 알려드리면 거기 들어와 가지고 또 지문 한 개 한 개 여러분들끼리 일단은 시작해보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진도는 여러분 받으셨잖아요. 진도는 기본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기본권부터 나가겠습니다. 기본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여실히 증명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부터 나갈게요. 48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복은 많이 하실 거니까요. 네, 헌재 결정 이해하는 식으로 가죠. 저도 이제 설명할 거는 설명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빠르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이해 안 되는 지문은 우리 그 스터디 있죠? 거기다가 지문 올리고 제가 있는 날은 쉬는 시간에 바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조론과 가치 행복 추구권 48페이지를 볼게요. 자, 인간의 조론과 가치 헌법 조문 10조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조론과 가치를 갖고 행복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자, 이 헌법 규정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의의 인간으로서의 조론과 가치는 1962년 3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된 이래 5차 개헌이죠. 3공화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5차 개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표시해두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986 5공화국 헌법 8차 개헌이죠. 8차 개헌에서 행복 추구권이 추가되어서 현행 헌법이 이루고 있다는 것. 이건 헌정사인데 헌정사도 이 각각 내용에서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헌정사에서 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법적 성격. 헌법 원리성과 기본권성 모두 인정. 이건 암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생명권, 자기결정권 하나씩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기결정권, 환자의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이를 대비해서 미리 의료인에게 연명치료 거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방법으로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죠. 자기 운명결정권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맨 뒤에 연명치료 거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내용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헌법상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된다. 자, 2번 자기운명결정권이요. 자기운명결정권.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 즉 임신과 출산 과정에 내지 않은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여기서 이제 낙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낙태. 뒤에 가서 정리할게요. 그 다음 일반적 인격권. 1번에 장래 가족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자,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건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인격권에서 보호된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에 장래 가족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 헌법 10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거다. 일반적 인격권. 장래 가족 구성원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인격권에서 보호되는 거다. 밑에 CF에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알 권리의 보호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디라고요? 인격권이다. 그 다음에 3번에 성명이라는 거 있죠. 성명. 그 세 번째 줄에 자유로운 성의 사용입니다. 역시 헌법상의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되는 거다. 여러분 성 사용하는 거 있죠. 이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 인격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4번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된다. 그렇죠. 인격권의 명예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는 거다. 그리고 명예라는 것이 뭔지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명예라는 것은 세 번째 줄에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다.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다. 단순히 주관적 내면적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명예라는 것. 인격권의 일단 명예도 인격권의 내용이다. 이 기억하시고요. 명예라는 것은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다. 주관적 내면적 명예 감정은 여기서 말한 명예가 아니다. 자, 5번. 이제 초상권이요. 우리 인격권의 초상권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 세 번째 줄에 초상권, 헌법 10조 일문에 의해서 헌법적으로 보장된다는 겁니다. 초상권도 인간의 조론과 가치 있죠. 행복 추구할 권리, 인간의 조론과 가치에서 초상권 도출됩니다. 그 다음 밑에 제한,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
일반에 비해서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그것이 본질적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받을 여지가 당연히 있는 거죠.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 그 다음 침해와 구제. 자, 1번에 그 두 번째 줄에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거는 인격권 침해겠죠. 그 다음 2번에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자, 이거 어떻습니까? 2번하고 3번을 비교됩니다. 경찰서 유치장이고요. 3번은 교도관, 교도소입니다. 구치소요. 교도관입니다. 마약류 사범이에요. 2번은 경찰서, 3번은 구치소입니다. 교도소.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정밀 신체 수색을 했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재입감할 때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죠. 인격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런데 마약사범이죠. 마약사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때 정밀 신체 수색, 신체 검사한 것은 인격권 침해가 아닙니다. 마약 반입 같은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교정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것이니까 인격권 침해가 아닙니다. 경찰서 유치장인지 아니면 구치소인지 마약사범인지 일반사범인지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교통경찰관이 전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운전 단속을 했다. 자, 이것이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잠재적으로 모든 국민을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5번에 구치소 내에서 인간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 수용,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과밀 수용,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인격권 침해입니다. 6번에 혼인 종료 300일 이내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상자로 추정한다. 요거 민법인데요. 여러분 혼인이 종료됐는데 그 300일 이내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의 가정생활과 신분관계 누려야 할 인격권, 이거 침해하는 거 아닐까요? 예,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 이혼 하려고 하고 그러면 거의 뭐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겠죠. 그 부부 관계를 같이 않을 건데 그 혼인 종료된 뒤에 300일 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이건 인격권 침해다. 일단 7번 방송 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 행위를 강제하는 것. 이게 사제 광고다, 그죠? 이것은 방송 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인도 인격권의 주체는 된다라고 했죠. 법인도 인격권의 이제 사회적 신용이나 어떤 명예의 주체는 됩니다. 그 인격권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의 주체는 되거든요. 이때 사제 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이것은 방송 사업자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그 인격권을 침해하는데요. 이게 침해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요즘에 그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번에도 나왔는데 그 앞으로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전에는 그 합헌과 위헌 뭐 이렇게만 판단하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헌은 그다지 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위헌만 쭉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위헌이다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한때는. 근데 요즘에는 제한이냐 침해냐 이런 거 나오죠. 제한을 했지만 침해가 아닌 것도 있죠, 그죠? 우리가 기본부도 제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하게 제한하면 침해인데, 그러니까 제한한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침해는 아니지만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제한을 보통 하니까 이제 헌재결정이 나오는 건데, 이게 침해냐 제한이냐 요것도 나오고요. 또 침해라고 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침해인지, 아니면 수단이 적합성이 없어서 침해인지, 그 다음 뭐 침해 재수성 원칙을 위반해서 침해인지, 아니면 법의 균형성을 위반해서 침해인지, 이거 4개 중에서 과잉금지 원칙이 있죠. 하나라도 위반하면 침해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반해서 침해인지 이것을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더 어려운 것은 그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중간을 따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더 어려운데 우리 교재에는 그 헌재 결정 중에 중간에서 따올 만한 지문들도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변시에 나왔던 지문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뭐 중간에 따온다면 어렵습니다.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좀 해두자고요. 침해라고 했을 때 이게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침해인지, 아니면 수단의 적합성이 없어서 침해인지, 요것까지는 위헌 결정 난 것을 구분을 좀 해두자고요.
물론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 내지 2개 정도 이런 지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하는 거니까 치매라고 했을 때는 왜 치매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제강구요. 이 치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헌인 거거든요. 그러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건데 자 이건 목적의 정당성은 있고요. 그러면 이를 다 적지 말고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치매의 재수성, 법익의 균형성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우리 책에 또 그렇게 대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하다 보면 수단의 치매의 재수성이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있고 밑에 작은 글자로 설명해 놓은 거 보면 그러면 치매의 재수성 원칙 위반이다라고 하면 그 위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치매의 재수성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우리 쭉 있으면 작은 포인트로 쭉 설명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읽어보면 치매의 재수성 원칙 위반이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치매의 재수성 원칙 위반이라서 위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출제할 때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서 위헌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됐죠?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렵다고요. 이제 그런데 그 지문이 한 2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 사안 같은 경우는 7번은 치매의 재수성 있죠. 치매의 재수성 원칙 위반입니다. 치매의 재수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여러분 치매의 재수성이 위반되면 그 법익의 균형성도 거의 대부분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순서는 기억하세요.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그 다음 치매의 재수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4가지를 순서대로 점검을 할 거예요. 다 적지 말고 그러니까 이건 치매 재수성 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치매 재수성, 법익의 균형성. 그럼 이런 것도 뭐 좋겠네요.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치매의 재수성, 법익의 균형성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침, 이 법 이런 것만 해도 되겠다, 그죠? 요게 위반이거든요. 이거 위반이거든요. 방금 이 사안이 그래서 이제 이건 위헌입니다. 치매죠. 인격권 침해.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합니다. 사제강구 말이죠. 그런데 치매 재수성 법익의 균형성 위반이다. 그래서 인격권 침해다. 결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올 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불러드린 거 나중에 프린트로 한번 이게 목적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나올 것 같은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판례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목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성과 수갑을 치우고 별도 보성으로 다른 수용자가 연성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연결 보성 말이죠. 연성. 자, 이것은 뭐 인격권,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9번. 한시적 번호 이동을 허용하도록 한 이건 뭐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 판례는. 자, 010 번호요. 이외에 식별 번호 사용하는 친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죠. 한시적 번호 이동을 허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010 이 번호로 다 모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010 이외에 식별 번호를 사용하는 친구인들, 이네들 인격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 여러분 011 뭐 이런 것이 이전에 016도 있고 017 이런 게 있었어요. SK는 011이었거든요. 그 011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011 이런 것이 뭐 인격이라 할 수 있나요? 그런 뭐 번호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게 뭔 개인정보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산권입니까? 그 당시 011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 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유언비어처럼. 이게 재산권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 아예 제한이 아닙니다. 이건 보호범위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동전화 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죠. 됐죠. 그 다음에 10번. 또 하나 더 적어 놓을까요? 그러면 행복추구권 침해도 아닙니다. 행복추구권이요. 행복추구권. 이것은 뭐 제한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침해는 아닙니다. 행복추구권 침해. X.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인격권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은 아예 보호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한도 아닙니다. 근데 행복추구권은 제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침해는 당연히 아닙니다. 10번.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한자 교육. 자, 이것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승 운영 중 한자 교육 및 한문 관련 부분이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죠. 침해하지는 않는다. 한자 교육을 학교에서 선택적으로 한 것, 이것이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적어 놓을까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 X.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 것입니까?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 아니겠죠. 행복주권 침해? 아닙니다. 행복주권 침해 X. 결국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한목에 여러분 정리해가지고 한번 가볍게 읽어만 보시고요. 그냥 헌법 위반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그 다음 11번. 그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인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인격권의 명예, 앞번에 명예, 객관적 외부적 명예 감정이라고 했죠.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 이것은 그 밑에 줄 맨 뒤에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그렇겠죠. 그 사망한 자의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겠죠. 그런데 그 밑에 일제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대상자 선정,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조사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했죠.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는데 그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침해는 아닙니다. 그 유족은 자신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이거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했죠.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하니까 기본권을 제한당했으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권 침해당한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 그러면 헌법소원 제기했거든요. 이거 인격권 침해라고 했을까요? 인격권 침해는 아닙니다. 자, 논리 전개를 한번 볼게요.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 훼손, 이것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받았으니까 기본권, 인격권, 기본권 제한받은 자는 제한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헌법소원 제기했거든요. 그 당시 인격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12번. 범죄 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 그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 그 밑에 줄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범죄 사실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실명을 공개한 것이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인격권에서 성명권이 도출되죠. 그 성명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줄 맨 뒤에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자, 13번에 변호사 정보 제공 사이트, 웹사이트 운영자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한 것. 그 밑에요. 인맥지수 산출 공개. 맨 마지막에요.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그렇습니다. 변호사 정보 웹사이트 운영자가 그 인맥지수요. 그럼 인맥지수라는 것이 이 사람이 졸업을 어디 했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어디 했고, 뭐 연수원이 몇 기고, 어떤 판사하고 친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인맥지수를 산출해서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어떻습니까? 침해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 행복 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 헌법 규정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행복 추구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의의 행복 추구권이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읽어주고요. 자, 법적 성격. 자, 행복 추구권 두 번째 줄에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다.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다. 행복 추구권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있죠. 그 첫 번째 줄 맨 뒤에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이게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데,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자,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는 거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이다. 자, 2번. 두 번째 줄에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근데 그 밑에 줄요. 행복 추구권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급부를 요구하는 거 있죠. 자, 이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이죠. 즉 사회권입니다. 지금 우리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거든요. 자유권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를 국가로부터 침해하지 말라는 이런 자유권이라는 거죠. 자,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 있죠. 급부를 요구하는 것.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을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급부를 요구하는 것은 생존권이죠. 나중에 사회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요. 1번에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 행복 추구권에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자, 이것은 이성적 유체가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 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은. 자, 2번.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말이죠. 헌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게 있습니다. 단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맨 뒤에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체, 그리고 권리로서 기본권으로서 인정해야 될 필요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가 있는 거죠. 기본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체, 그리고 또 하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옆에 날개에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가 있죠. 여기 기억부터 쭉 나오는데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결정권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 행동의 행동 자유권도 하고 있잖아요. 휴식권도 문화향유권도 기본권이다라는 겁니다. 육아휴직 신청권은 기본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적어놓으세요. 평화적 생존권. 이것도 기본권 아니죠. 이전에 기본권이라고 했다가 판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이죠. 해당되는 것들, 기업부터 리얼까지 해당되지 않는 것들, 육아휴직 신청권하고 평화적 생존권, 이 두 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3번이죠. 허병권하고 효명권, 이건 다 정리되어 있다,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물어봤거든요. 허병권하고 효명권, 이것이 어디에서 도출되는가? 요거 기억해 두세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요. 규정한 10조. 뭐 허변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복한 거죠. 행복 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말이죠. 여기서 그 다음에 사생활의 자유 있죠. 사생활의 자유 17조죠. 자, 허변권과 효명권, 이것의 헌법적 근거 어디에 있다고요? 10조하고 17조. 자, 행복 추구권과 뭐 사생활의 자유 말이죠. 둘 다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뭐가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고요? 효명권. 자, 4번.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그 밑에 줄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번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그리고 하지 않을 자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 영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그리고 그 줄 맨 뒤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 이런 것들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보장하는 거죠. 넘어가서 6번.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 이런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되는 거다. 그 다음 7번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 이것도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거죠. 그 다음 8번 사적 자치 원칙. 사적 자치 원칙, 세 번째 줄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하나. 사적 자치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서 보장되는 겁니다. 휴식권, 9번의 휴식권, 행복추구권의 내용이죠.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입니다. 자, 10번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운영의 자유, 사회복지법인의 법인 운영의 자유, 이것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내지 사적 자치권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운영의 자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사적 자치권으로서 보장되는 거다. 11번 기부금품 모집행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도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12번에 무면의 의료행위, 무면의 의료행위 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인 활동 또는 무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포섭되는 겁니다. 무면의 의료행위인데 일시적인 활동이라는 거죠. 무보상의 봉사활동이라는 겁니다. 뭐 수지침 같은 거 있죠. 수지침 이런 것은 만약에 일시적으로 했다, 무보상의 봉사활동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헌법적으로 보호가 받습니다. 어디에요? 일반적 행동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섭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지침 있죠. 이 무면의 의료행위 금지를 하고 있는데 무면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오지만 이걸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의료법에서. 이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너무 과하게 제한해서 침해일까요? 침해는 아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옆에다가 날개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무면의 의료행위 있죠. 이게 일시적인 활동이고 무보상의 봉사활동이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무면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 있죠. 금지한 의료법 규정이요. 요거는 합헌입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 거죠. 출제는 여러분 일단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오는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오는 거냐? 알겠죠? 그러니까 무면의 의료행위도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무보상의 봉사활동이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에 들어온다. 기억에 두고요. 만약에 이 무면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규정이 있죠. 이것은 침해는 아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 것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다. 그러니까 합헌인 거죠. 13번 왜 합헌이겠습니까? 국민의 건강이죠. 그렇죠? 13번에 결혼식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당연히 그건 행복추구권에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대상이 되죠. 자, 14번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 뭐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도서관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일반 공중에 제공된 공공용물, 공원이죠. 뭐 그 밑에 줄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 그 줄 맨 뒤에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죠. 이것은 그 밑에 줄 일반적 행동자유권 내용으로 보장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작은 포인트도 한번 보시면요. 서울광장에서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해 일반 시민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은 아니죠. 그렇죠? 서울광장이 주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예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아닌 거죠. 무엇에 들어온다고요? 어떤 기본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있죠? 이 보호 범위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전면 봉쇄했으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너무 과하게 제한한 거죠.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광장 있죠. 요것은 통행을 제한했을 때 거주 이전의 자유 보호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예 제한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떤 기본권 보호 범위에 들어와야만 제한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 기본권 보호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하나 기억하고 어떤 기본권 보호 범위에 들어온다고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제한은 했는데 너무 과하게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침해다. 그 다음 15번. 자신이 마실 물을 선택할 자유. 그 밑에 줄 행복주권 내용을 이루는 거다. 그렇습니다. 내가 마실 물을 내가 선택하는 것. 그 다음 넘어가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요. 자, 이건 지역 방언을 자신 언어로 선택해서 공적, 사적, 의사소통과 교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뭐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밑에 평화적 생존권. 이거 한미연합군사훈련에서 나온 이 헌재 결정인데 평화적 생존권이요. 뭐 맨 마지막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리로서의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권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도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기본권이라고 했었는데 헌재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침해와 구제. 자, 행복주권이 1번. 행복주권과 기타 개별 기본권이 경합한다. 자, 기본권 경합이 나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단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했을 때의 문제죠. 예, 기본권 경합입니다.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했을 때 경합인데요. 만약에 행복추구권하고 또 다른 독자적인 기본권 두 개를 동시에 주장했다. 이런 경우에 기본권 경합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는 겁니다.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행복주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판단한 다음에 틀리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충적 기본권은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 행복주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2번.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 자, 이것은 행복주권이요. 행복주권 침해하지 않죠. 제한은 맞습니다.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3번. 법률로 안전띠 착용 강제한 것. 일반적 행동 자유권요. 이것을 침해한 것은 아니죠. 뭐 제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4번에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 혼인빙자 간음을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 자, 간통요. 혼인빙자 간음요. 이건 어떻습니까? 자, 성적 자기결정권이요.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있죠. 이것을 침해했다라고 했죠. 그 옆에다가 간통 한번 적어보세요. 간통. 간통. 아니면 위로 좀 뽑아도 상관없겠고요. 이게 침해니까 무엇을 위반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요. 간통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었습니다. 나머지 있죠. 나머지 다 위반입니다. 그래서 침해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는데 나머지는 다 침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하고 지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이 지금 제한되는 건데요. 문제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근데 이 과잉금지 원칙 있죠. 비례의 원칙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습니다.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 뭡니까? 가정 지키겠다는 거죠.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는데 수단의 적합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침해 재수성, 법익의 균형성 다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해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혼인빙자 간음은 혼인빙자 간음도 침해되는 기본권은 간통하고 동일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또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기본권은 간통하고 동일해요. 과잉금지 원칙은요. 이 혼인빙자 간음은 그 우리 과잉금지 원칙 네 가지 있죠. 전부 다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부터 시작해서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침해 재수성, 법익의 균형성 전부 다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간통하고 혼인빙자 간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간통하고 혼인빙자 간음 일단 그 문제가 되는 기본권은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리고 둘 다 위헌인데요. 위헌인데 간통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세 개 전부 다 위반이고 그리고 침해고요. 혼인빙자 간음은 네 개 전부 다 위반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침해죠. 우리가 목적의 정당성부터 시작해서 네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헌이잖아요. 침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혼인빙자 간음은 네 개 전부 다 위반된다 했습니다. 침해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성매매 있죠. 다시 4번으로 돌아오셔서 이게 두 번째 줄 맨 뒤에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우리 성매매 이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요.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건데
이것은 헌법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합헌이죠. 그러면 이제 4번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기본권은 뭐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데 그 위에 위헌난 것 2개 앞으로 또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성매매 있죠. 이것은 합헌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시체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요. 시체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자, 인수자가 없는 시체, 그 생전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의 시체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맞겠죠? 그 다음 6번. 자, 인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 낙태인데요. 자, 인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죠. 침해한다. 자,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그 낙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 침해가 되는 기본권이요. 침해되는 기본권은 뭐라고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침해라고 했으니까 과잉금지 원칙 4가지 검토해 볼게요. 일단 목적의 정당성하고 수단의 적합성 이거 있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법한 내용들이 있다고요. 실제 또 나온 것도 있고 그런 것들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것은 제가 그 처음에 우리 그 테마 할 때 지난번 테마 할 때 OX로 다 한번 정리를 다 했던 건데 여러분 그거 계속 보셨으면 쉽게 맞췄을 건데 이런 것도 요 2개는 인정했고요. 이 2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침해인 겁니다. 낙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습니다. 왜? 목적은 어떻게 해서 정당합니까? 태아 생명이죠. 태아 생명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전 주기에 낙태를 다 처벌하는 것은 침해 죄수성 원칙에 위반되고요. 법익의 균형성도 위반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침해인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단순위헌이 이것도 할게요. 또 하나 적어놓으세요. 단순위헌 의견이 3명입니다. 단순위헌 의견이 3명이고요. 불합치 의견이 4명입니다. 불합치 의견이 4명입니다. 자, 그러면 헌법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헌법 주문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범위에 빠져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도 틀림없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불합치도 그 성질은 위헌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 위헌이 더 농도가 짙은 위헌이고요. 불합치는 위헌인데 농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헌 의견이 6명 되면 그냥 위헌인데 그 주문이 위헌 의견이 6명이 안 되면 그다음 불합치 의견까지 합하면 6명이 된다면 그때는 불합치가 판결 주문 형식입니다. 방금 이것은 불합치가 4명이고 위헌이 3명이면 위헌이 6명 되지 않죠. 근데 불합치까지 합하면 6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불합치입니다. 낙태는 그 헌법재판소 주문이 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그러면 낙태 이제 정리. 인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기본권이죠. 자,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이요. 뭐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한데 침해 죄수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헌이라는 거죠. 그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위헌 의견 3명, 불합치 결정 4명. 그래서 불합치 의견이다. 여기까지. 다시 오셔서 7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그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런 범죄 행위 행함에 있어서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자, 이 표현이죠.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 자, 이것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한 거죠. 여러분 일률적으로 뭔가 한 거 있죠. 필요적. 이것은 침해 죄수성 원칙에 위반되겠죠. 그렇죠? 임의적인 규정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건데 필요적인 규정으로 했다면 자, 이건 침해 죄수성 원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 했죠. 위헌인데요. 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뭐 침해 죄수성, 법익의 균형성이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해라는 겁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O. 그런데 뭐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자, 이거 X입니다. 그래서 침해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히 해도 되겠죠. 목, 수. 이게 동그라미, 침, X, 뭐 법 X. 이건 위반이라는 거니까. 이게 뭐 어느 하나도 X가 있으면
침해입니다. 위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표기를 하는 어떤 기준을 딱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목적의 정당성 이렇게 뭐 이 앞글자는 어떤 것을 따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 순서로 제가 항상 말을 할 테니까요. 이거는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X 뭐 X 하면 방금 그게 그렇습니다. XX 그러니까 이건 침해죠. 위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7번에 그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라고 돼 있죠. 범죄 행위를 한 때. 이 범죄 행위를 한 때 이 범죄 행위라는 이것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헌재가 판단했었는데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닙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 이걸 위로 뽑아내 가지고 명확성 원칙 위반 X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해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건 두 가지 비교해야 된다 그죠? 형사재판하고 뭐 민사재판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수형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먼저 어떤 결정이 있었냐면 미결수용자가 먼저 있었습니다. 미결수용자 말이죠. 미결수 우리 체포 구속되어 있는 자 미결수용자가 구치소의 미결수용자예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 말이죠. 요놈이 사복 착용을 이거 불허한 것. 이게 일단 자,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일단 위헌 결정 났습니다. 그 뒤에 이제는 뭔데요? 수형자입니다. 수형자. 지금 이제 수형자를 가지고 하는데 미결수용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미결수용자 헌재 결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수형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뭐 절도로 해가지고 지금 콩밥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 또 다른 어떤 범죄를 범해서 그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형사법정에 나가고 또 민사법정에도 내가 민사소송도 제기된 상태라서 민사법정에도 나가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수형자라고 했죠. 그 수형자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 이것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 이거 기억해 두세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그리고 인격권, 그리고 행복추구권 침해죠. 자, 수 이거 전부 다 오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인정했고요. 수단의 적합성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침해 재수성, 법익의 균형성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침해라고 봤습니다. 자, 민사재판요. 민사법정에 나갈 때 그 재수양 오류를 착용 강제한 것. 이것은 합헌입니다. 여러분 합헌인 것은 뭐 목적의 정당 수단의 적합성 이건 뭐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위반이 아닌 건데. 그러니까 항상 침해, 즉 위헌인 것만 그 위헌의 이유가 뭔지 이거 따져본다는 거죠. 자, 9번.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입니다. 공문서 한글 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이것은 맨 마지막에 공무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금지기간 중 신문도서 잡지 외에 자비 구매 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 이건 너무 쉽죠. 그 밑에 맨 뒤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11번에 비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비업인요. 수산자원 보호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는 아닙니다. 그 다음 12번.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것. 성범죄자 말이죠.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뭐 관료가 되죠. 이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죠. 침해하지는 않는다. 일단 13번에 형의 집행유예와 동시에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는 거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행복추구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침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받는다 여기까지 나온다면 옳은 겁니다. 근데 침해다 하면 틀립니다. 침해는 아니거든요. 그 사회봉사 명령은 근로 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공권력의 신체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쵸? 뭐 사회봉사를 하라는 건데 봉사활동 하라는 건데 이것이 구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구금 상태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금에서 뭐 근로를 강제한 게 아니니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건 일반적 행동의 자유입니다.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한한 것은 맞지만 침해는 아니라는 거죠. 14번.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 것. 이것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죠? 근데 침해입니까? 침해는 아닙니다. 침해 X.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죠.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복리를 위해서. 근데 너무 과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과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침해는 아닙니다. 뭐 과하게 제한해서 침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이네요. 주세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1도 1소주 이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주세법에 의한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 이거는 소주 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그리고 소주 제조업자의 경쟁 및 기업의 자유. 그리고 소비자의 행복추구권. 행복추구에서 파생되는 뭐 자기결정권이 있겠죠. 자, 이것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겁니다. 침해죠. 위헌입니다. 자도소주 이건 자기결정권 지나치게 침해서 위헌이다. 그 다음에 16번 기부금품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한 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이 허가조항이요. 허가조항. 자, 이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는데 침해는 아닙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있거든요. 그 이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뭐 침해는 아니다. 그 다음 17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밑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 그 밑에 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제한했습니다. 침해입니다. 근데 옆에다가 재판 청구권 침해인가 라는 겁니다. 이건 배상 금지 결정에 동의를 하면 자 배상금 지급 결정이요.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를 하면 배상금 지급 결정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봤습니다.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거든요. 이게 재판정권 침해냐?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정권 침해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세월호 이것은 딱 두 가지로 나눌게요. 배상금을 수령했을 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 이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제한해서 침해다. 됐죠? 그런데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를 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이제 재판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재판 청구권 침해냐 이게? 침해는 아니다는 거죠. 재판 청구권 침해 X,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O. 물론 거기서 한 가지씩 더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배상금을 수령했을 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 그런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 이것은 재판 청구권 침해 X. 왜 그러냐면 신속하게 이 피해를 구제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이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조기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재판적으로 침해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고요. 18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금지 및 금지 조항. 금품 수수 금지 조항. 부정청탁 금지 조항. 금품 수수 금지 조항.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언론인 사립학교 관계자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 말이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한 것은 맞죠. 그런데 이게 침해냐? 침해는 아닙니다.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공무원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청탁 금지 그리고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이걸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제한한 것은 맞지만 이건 침해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는 공익성이 되게 강하다는 겁니다. 예, 부정청탁 금지 그리고 금품 수수 금지 이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평등권 침해도 아닙니다. 왜 평등권이 나옵니까? 왜 이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다른 일반인들은 하지 않는데 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만 적용하냐? 평등 차별 취급 아니냐라는 겁니다. 평등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평등권 침해는 아니라는 거죠. 자, 19번.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상한 조항. 이동통신 단말장치 우리 휴대폰이요. 구매 지원금 상한 조항을 두었는데 이거는 무분별한 경쟁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고 휴대폰이요. 예,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요. 에서 발생되는 계약의 자유.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침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번. LPG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범위를 제한한 것. 이거는 뭐 LPG 그 연료 이거 뭐 공급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LPG 승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행하려는 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한 제한은 아니라는 거죠.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 범위를 제한한 것. 이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그리고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 자, 넘어가서 21번. 중원을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그 취소 청구권 제척기간 또는 소멸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 여러분 중원이요. 우리는 그 민법에서 이 중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원을 했다면 중복 혼인 말입니다. 그 취소 사유를 하고 있거든요. 취소 사유로. 그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입니다. 중원을 해도. 취소 사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입니다. 그런데 취소 청구권의 채측기간 또는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후혼 배우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혼을 해가지고 내가 와이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또 내가 어떤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 하면 이게 중혼이죠. 근데 이게 후혼 배우자가 뭐 장기간 어떤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왜? 제척기간 소멸 사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이라든가 행복주권을 너무 과하게 제한해서 침해 아니냐. 제척기간 소멸 사유를 둬가지고 그 기간 지나면 그 중혼을 취소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행복주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입니다. 그리고 취소를 했을 때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 취소가 될 때까지 된 이후부터 이제 무효가 되는 거고요. 효력을 잃게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그대로 그 혼인관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소급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고 또 피해가 너무 극심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권리 남용 있죠. 그런 법리를 가지고 또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 기억해 주세요. 후혼 배우자의 인격권, 행복주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22번 이건 앞번에 했죠. 다시 한번 더 비교해 보세요. 민사재판 당사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사복작용을 허용하지 않은 것, 인격권, 행복주권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도 하나 더 기억하시면 되겠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기본권을 암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침해 아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양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기본권들 뭐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것은 하지 마세요. 자, 23번에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침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것. 카메라 이용 촬영이죠. 자, 이것은
그 밑에 줄 맨 뒤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당연하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맞지만 이게 침해는 아니죠. 자, 24번에 거기에 정보통신망 통해서 공중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 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 게임물 이용을 할 때 회원가입할 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조항. 이것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게 제한한 것은 아니겠죠.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25번 16세 미만 청소년 셧다운제 이야기이죠. 그 두 번째 줄 강제적 셧다운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재가 봤죠.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다는 거. 이거는 뭐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폐지한 거고요. 일단은 우리 헌재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어떤 성장 같은 겁니다. 이것을 뭐 입법 목적하고 그대로 동일해요. 헌재 입장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제는 입법을 통해서 폐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 26.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용자에게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 운동화 착용을 불허하고 고무신 착용 강제입니다. 고무신 착용 강제. 자, 이것은 그 밑에 줄에요. 도주를 막기 위한 거죠. 목적이 정당합니다. 수단도 적합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고요. 그리고 뭐 침해 절수성이라든가 법익의 균형성 이것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수용자의 인격권과 행복 조건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27.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측정과 관련하여 불응하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 운전 측정 관련하여 불응하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한 것. 어떻습니까? 형사처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저는 뭐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